최대 최소 정리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함수 fx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닫힌 구간 내에서는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죠. 열린 구간이면 끝점에서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값에서 이렇게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끝 구간이 열려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함수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하지 않고 마찬가지 최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반드시 닫힌 구간 내에서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고, 그리고 극대 극소도 배웠고,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정리도 배웠으니까 우리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다더라. 극값이 포함이 된다면, 자, 우리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자. 물론 닫힌 구간이 되어야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체크해 봐야 될 건 어떤 걸까? 극, 대값, 극, 소값, 그리고 양, 끝값 총 4개를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어디고 작은 값은 어디일까요? 자, 극대가 최소가 될 수 있는 이유, 얘를 근방으로 아주 작은 값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 갖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거니까 극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거랑 끝값이랑 비교해서 극대가 더 크다? 그러면 극대가 최대. 그렇지 않고 끝값이 더 크더라? 그러면 얘는 끝값이 최대. 마찬가지 극소의 정의가 그 값으로부터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갖는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었잖아. 그러면 그 값이랑 양 끝값을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작은가? 작은 것이 최소가 되더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닫힌 구간 내에 함수가 있기는 있는데 극소 하나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극대 하나만 들어가든지, 극값이 하나만 들어간다? 그러면 극대에서는 무조건 최대, 극소에서는 무조건 최소가 돼. 왜 그러냐면 극대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지점이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그 구간 안에서 극값이 극대 하나만 포함이 돼. 계속 증가를 하다가 그 지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는 것까지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극대가 최대가 보장이 돼. 그럼 최소값은 양 끝값 중에 하나. 마찬가지로 극소만 포함을 하고 있는 우리가 구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극소는 뭐야?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지점, 바뀌는 그 지점, 이 극소인 거잖아. 감소를 할 거니까 이 값보다 작은 쪽에서는 더 값이 더 클 거고, 그리고 다시 증가를 하는 거니까 이 이후에는 다시 커지겠지. 그러니까 최소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는 양 끝값 중에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극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극값과 양 끝값까지 4개를 비교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근데 그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만 들어간다? 그럼 극대는 최대가 보장, 극소는 최소가 보장. 여기까지. 예제 22번 3차 함수네요. 자, 일단 극값을 어디에서 갖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극값을 2에서 갖고 마이너스 1에서 갖더라.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여기 마이너스 1, 2.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얘보다 더 작고 얘보다 더 큰 값에서 갖는다, 그지? 그러면 그대로 내려보자.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 찍고 내려와. 그러고 지금 이제 2에서 극소 되겠어? 그러면 주어진 범위 안에 극대도 들어가고 극소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4개의 값. 그지? 자, 일단 극대값 계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2 하면은 7. 그럼 여기가 11 되네. 그 다음에 극소값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16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4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16. 됐지? 그 다음에 4값 구해보자. 그러면 이거 세제곱하면 64에 1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이니까 80. 그러면 마이너스 48 해주면은 32. 그럼 거기서 36. 이렇게 되나?
그럼 얘가 얘보다 더 크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최대값은 얘가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작네. 그지? 그러니까 최소, 최대. 4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함수 찾아보자. 12x 세제곱 마이너스 46x 제곱 더하기 24x. 인수분해 하기 편하게 12x로 묶고 나면 12x에 x-1, x-2. 자, 그러면 0 되는 지점이 0, 1, 2. 3개 딱 있네.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양수지. 오른쪽 위에서 내려가자. 극대를 갖는 지점. 어디?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극소. 맞지? 자, 근데 이거 떨어진 거리가 같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같은 값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요거는 하나 기억해두면 그래프 그릴 때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2분의 1에서 2까지네. 2분의 1에서 2까지. 그럼 필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극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F1은 마이너스 9에 3에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F2는 F0을 비교해보자. 0은 쭉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그 다음에 F2분의 1 정리해주면은 얘는 16분의 3이고 마이너스 8분의 10이니까 그럼 2분의 3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가 더 내려왔네. 최소 최대. 4차 함수에서 극값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더라. 그러면 얘네들 값이 같더라. 나중에 우리 적분을 배우게 되면 극소에서 극대까지 차가 요 넓이가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가 극대와 극소의 차가 돼요. 근데 3차 함수는 점대칭인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대칭이 돼서, 그래서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값이 같더라. 이런 내용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제 23번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상수항 전부 다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주어진 구간 내에서 몇 개를 갖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상수항은 어차피 0으로 사라지니까, 그랬을 때 3ax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0에서 하나, 4에서 하나. 그런데 4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주어진 구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그럼 결국에는 이 0에서 극값을 갖는다가 중요해지겠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0하고 4하고 이렇게 만난다. 0에서 원래 함수는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 그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극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실제로 2는 여기 대칭축을 의미하기도 하지. 주어진 구간 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될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이거 3개인데 극값이 하나만 들어갈 때는 그 극값에서 최대가 보장이 된다 그랬지. 최대값은 3이라고 했고 이거는 실제로 F0 값이다. B가 3이네. 그럼 이제 최소는 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얘는 지금 이제 F-1이니까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7A 더하기 B는 3이라고 구했으니까 바로 대입할게. 그리고 F2는 8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A 더하기 3.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양수다. 즉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 생각해보면 우리 똑같은 3에서 7A만큼 뺏는 거랑 16A만큼 뺏는 거. 근데 A가 양수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얘가 당연히 더 크다. 왜? 똑같은 값에서 얘가 덜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 그럼 이게 최소값이라는 이야기네. 얘가 마이너스 29를 만족하는 A만 찾아주면 끝난다. A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최소를 알 수가 있었겠지. 정리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예제 24번. 이익금이 최대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러면 얘를 이름을 하나 주자. fx라고. 그러면 도함수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88x 더하기 1200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96 x 마이너스 40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400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얘가 될까? 마이너스 100이랑 4. 그렇지. 얘가 x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둘 더하면 된다. 그치?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100에서 극값을 갖고 마이너스 4에서 극값을 갖는데 원피스가 마이너스 4번일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하나만 들어가더라. 근데 마침 들어가는 그 지점이 극대가 되네. 그러니까 이익금 최대는 F100이구나.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혹은 100벌을 팔았을 때 이익금이 최대가 됩니까? 100벌. 되겠지? 자, 예제 25번. 얘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나오고 수투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유형이야. 2차 함수 있는데 직사각형 만드는 거. 근데 2차 함수는 어떤 거? 대칭 축이 있지.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를 단순히 a가 아니라 2a라고 두는 거야. 얘 x좌표가 a가 되고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가 결국 뭐가 되겠어? 세로 길이가 되겠지. 이게 가로. 그리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a는 모든 수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길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가 돼야 될 거고 여기 바운더리 안에서만 a가 설정이 되어야 그때의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지겠지. 마침 문제에서 x절편도 친절하게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요거 사이에서 그러면 넓이는 가로 길이는 2a입니다. 세로 길이는 이거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a에 대한 4차 함수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럼 방금 전에 예제 24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 내에 그 값이 하나만 들어간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그 값이 극대인지만 확인이 된다면 넓이 최대값 나온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서 가로 길이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2a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제 26번도 마찬가지. 얘 정사각형을 잘라서 짝짝 접어서 직육면체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 가로 길이는 16-2x, 세로 길이는 6-2x, 그리고 이 x는 높이가 되겠지. 여기서 x, 16-2x, 6-2x. 그럼 부피니까 이거 3개 곱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x, 16-2x, 6-2x. 넓이를 x에 대한 함수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x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해. 이 x 그러면 잘라낸 이 x가 6을 넘어서면 안 되겠지. 얘는 6보다 반드시 작은 길이여야 높이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길이는 양수니까 양수이면서 3보다는 작다는 범위 내에서 최대를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속도와 가속도 단어는 수투 단원에서도 나오고 미적분 단원에서도 나와. 근데 수투와 미적분에서 다루는 속도, 가속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수투에서 다루는 이 속도와 가속도 단어는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 얘만 다루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하는 속도, 가속도는 평면상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상황을 보는 거야. 3차 함수 이런 거. 그렇지. 근데 3차 함수라기보다는 각 점에서의 변화율들을 살펴보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일 때를 살펴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자. 그러면은 그 위치를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속도가 돼.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속도. 즉, 그 시간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 됐나? 그러면 이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가속도는 보통 A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리고 적분 단원가면 한 번 더 나와. 얘를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리고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위치라는 단어랑 거리라는 단어랑 우리가 잘 비교를 해줘야 돼. 위치는 말 그대로 내가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하는가. 수직선 상에서 뭐 2의 위치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위치를 할 수도 있지. 대신 거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움직인 이 거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움직였어. 그럼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2가 되는 거지. 되겠나요? 그 다음에 속도랑 속력이랑 얘네 둘도 잘 비교를 해줘야 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즉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그리고 속도는 속력의 값을 가지면서 방향까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이 양의 방향이야.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던졌어. 그럼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가는데 그러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되겠어? 얘는 속력의 방향까지 있는 거. 요 부분만 우리가 주의를 해주면 되더라.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적분하면 거꾸로.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자, 예제 33번을 보게 되면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렇게 주어졌네. 자, 1번에서 질문을 하는 거는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지. 첫 번째,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해주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그러면 뭐가 돼? 속도가 된다고.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6t. 그럼 t가 3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어. 3 그대로 대입하자. 27 마이너스 18. 9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t가 3일 때의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가속도가 되고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6이 되네.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그대로 대입해서 18 빼기 6, 12. 10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쉽게 미분해서 대입하고 미분해서 대입하고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해서 대입하면 가속도.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운동 방향. 아까 방향에 관련된 녀석은 속도라 그랬어. 우리 속도 함수는 2차 함수니까 좌표 평면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근데 보통 시간은 음수는 다루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 함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럼 봐봐. 0에서 2까지는 속도의 값이 음의 값이야. 그 말은 음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2라는 지점, 시간이 2일 때 지점으로 해서 그때 양의 방향으로 트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이거는 속도가 0인 지점. 전후로 부호가 바뀌는지. 얘를 살펴봐 주면 돼. 시간이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 0에서 2까지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그 위치 함수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함수가 되지. 그지? 음의 값, 그러니까 감소, 양의 값, 증가를 하지. 그러니까 2에서 극소를 갖는 거지. 뭐가? 위치 함수가.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서 파악을 한번 해보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속도 함수에서는 0이 되는 지점 전후로 부호가 바뀌는지, 원래 함수는 그 값을 갖는 그 지점, 만약에 이제 그 속도 함수가 다항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 값을 갖는 그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더라. 그러니까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줬는지 위치 함수를 줬는지를 잘 파악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25m인 지점에서 던졌대. 그래서 25m인 지점에서 물건을 던졌어. 뿅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다,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줄 때 축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0일 때 25 y절편 생각해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자. 3초 후에 속도 가속도.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속도 함수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계속해서 고정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 t가 3일 때의 속도는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대로 마이너스 10. 자, 그리고 2번.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을 때 시간. 그럼 결국엔 이건 뭐야? 꼭지점 좌표 찾는 거랑 똑같지? 함수가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t 마이너스 2제곱에 플러스 20이니까 4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언제? 2초일 때 최대 높이 45m가 되는구나. 최고 높이도 찾았고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도 찾았네. 되겠죠? 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졌다.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0일 때. 그래서 높이가 0이 되는 t를 찾아줘야 돼. 그래야 요때 시간이 얼마인지를 찾아봐야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에 플러스 25인데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아, 시간이 5초일 때 딱 지면에 떨어지는구나. 음의 값은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시간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니까. 그때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야. 속도. 그러면 우리 아까 찾아놓은 속도 함수에다가 5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저 때는 마이너스 30이라는 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야. 생각해보면은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져.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 최고점을 찍고 나면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팔라지지. 속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야. 다만 방향이 반대 방향인 거지. 올라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 그리고 내려옵니다 음의 방향. 근데 값이 점점 커지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지. 시간이 2초일 때 양수지. 근데 음수로 바뀌어. 근데 값이 계속해서 커지잖아. 자, 예제 35번 한번 보자. 이 그래프를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속도에 대한 함수인지,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함수인지. 자, 문제에서 보면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 그래프가 라고 얘기를 했지. 선생님 잘못 적었네. 속도 그래프가. 그럼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기억,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다. 근데 위치였다. 그러면은 기울기는 계속해서 음의 값이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위치는 양의 방향으로 갔네, 음의 방향으로 바뀌네.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속도 함수인지 위치 함수인지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자. t가 2초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지. 3 전에는 양의 값을 가지는데 그 어딘가에서 2라는 시간이 있겠지. 그럼 그때는 속도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디귿,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근데 5초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지. 0이 아니야. 그러면 저 가속도가 0이 된다? 이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겠지. 만약에 이제 여기 t가 4초라고 치자. 그러면 4초일 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지. 5초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지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매분 90m씩 이동을 하고 있대. 그럼 이제 그림자는 여기서 빛을 비춰서 머리를 지나서 땅바닥에 딱 떨어질 때. 이게 그림자 끝.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림자 머리의 속도. 그러면 이 점이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이 길이. 이해되겠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 t분 후에는 그럼 이 사람은 90t만큼 걸어갔을 거야. 맞아? 이 사람의 그림자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서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3m에서 이만큼 형성이 될 건데,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 닮은 관계겠지. 그러면 닮은 관계니까, 자, 얘가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1.65.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1.65. 닮은 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도 이해가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3대 1.65는 전체 길이가 x 더하기 90t 대 x. 이 비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자. 300대 165. 그리고 5로 나누면은 60대 33. 그
그 다음에 3으로 한 번 더 나누자. 20대 11까지 정리되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11x 더하기 990t는 20x. 그러면 그림자 길이가 t에 대해서 110t라고 정리가 될 거야. 이 길이는 110t가 될 텐데 그림자 끝은, 그러면 이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그림자 끝이 계속해서 움직였을 거 아니야. t분 후의 그림자는 총 얼마만큼? 200t만큼 이동을 했겠네. 이게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 그럼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얼마? 200. 그림자 끝의 속도가 2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 길이는? 아까 얼마나 그랬어? 110t라 그랬지.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속도는? 변화율은? 그럼 그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10이 되겠네. 길이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파악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돌을 딱 던졌어. 그러면 이제 그 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겠지. 반지름이 몇 초 20cm씩 늘어난대. 그러면 처음에 몇 cm인지를 모르겠지만은 1초 뒤에 20, 2초 뒤에 20.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겨난다는 얘기야. 3초 후에는 반지름이 제일 처음에는 딱 던졌을 때 원이 없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점점 생겨나가는 거니까. 그럼 3초 후에는 반지름이 얼마? 60cm가 되겠네. 문제에서 한번 보자. 그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 가장 바깥쪽은 몇 초 20씩 늘어나는 거를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는 20t가 되겠네. 얘는 넓이가 반지름 제곱 곱하기 원주율 파이인데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넓이는 400파이 t 제곱인데 그러면 넓이를 변화율을 한번 찾아보면은 800파이 t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몇 초일 때? 3초 후에 넓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순간에 넓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에 대입해보면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순간에는 2400파이라는 변화율을 가지고 넓이가 변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9야.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건널비하고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세제곱. 그게 뭔데? 부피. 부피, 맞아. 건널비는? 아, 맞아. 4파이 R 제곱. 자, 근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점이 모여서 선이 되지. 선이 모여서 면이 되지. 그 면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되지. 그럼 결국에는 면을 미분하면 뭐가 돼?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선이 되는 거야. 그럼 부피는 면이 모여서 뭐가 돼? 부피가 되지.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요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미분하면 얘가 되고 반대로 적분하면 얘가 된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처음에 2였어. 근데 몇 초 얘만큼 늘어났대. 시간에 따라서 반지름은 처음에 2였는데 몇 초 1만큼 늘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1초 뒤에는 3, 2초 뒤에는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6cm가 되었을 때 그럼 이 말은 뭐야? 몇 초일 때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건널비는 시간에 대해서, 부피는 시간에 대해서 각각 정리가 되지. 건널비가 4초일 때 순간 변화율은, 그러면 건널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8파이 2 플러스 t. 이게 건널비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게 언제일 때? t가 4일 때. 순간 변화율은 64파이. 그럼 건널비니까 제곱 센티미터겠어? 세제곱 센티미터겠어? 넓이니까 제곱이지. 제곱 센티미터다. 근데 시간이 초 단위니까 초당 이렇게 변한다. 부피는 얘 미분해서 4 대입해주면 되고.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